네, 매주 목요일을 우리 나우제주에서 돌코럼데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이런 돌코럼한 날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 아닐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은 부모님들 책임이고 챙겨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의학 박사 현경철 배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날씨가 다시 또 오늘 오후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예, 뭐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럴 때 우리 조금 건강 챙길 수 있는 팁 하나 막간을 이용해서. 네. 나다니지 말아야 되겠죠. 외출을 삼가하라. 예, 네. 적당히. 예. 적당히. 예. 네. 좀 따뜻하게 우리 실내에서 우리 나우치즈 들으시면서 우리 건강 챙겨보시죠. 특히 이 시간 우리 예비 부모님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출산하신 분도 오늘 계시고 얘기 문자도 왔었는데 다 들으셔야겠지만 특히나 예비 부모 그리고 결혼 앞둔 예비 부부 왜 그럴까요? 애들을 낳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준비를 한다면은 네. 뭐 일종의 뭐 육아의 맵을 가지고 네. 일단은 출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여유도 가질 수 있고 네. 이 시기에 필요한 게 뭐겠구나.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과정이 뭐 애들한테 뭐 발달되는구나라고 네, 하게 네. 되면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통 이제 첫째 낳고 허둥지둥했던 엄마가 둘째 낳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네. 이런 얘기 예.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알아두면은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우리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더 건강하고 사랑하는 만큼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 잠을 잘 재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뭐 성장의 리듬을 타는 육아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첫 번째인 꼬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성장 리듬을 타는 육아. 이 예. 리듬을 타야 되는데, 이 예. 성장마다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한방 책 관련해서 여러분 또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10권이나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말머리 한방이나 책이라고 달고요. 신청해주신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그러면 성장 리듬을 타는 육아, 성장 리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어떤 걸 말하나요? 일단 성장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발달의 리듬을 말합니다. 음흠. 애들이 태어나서 네. 바로 걷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뭐 걷고 뭐 감정 소통을 하고 말하는 네. 단계를 이제 밟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애들은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애들에게 공통적인 단계를 성장 발달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개개인, 우리 아이들 다 다른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죠.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데 옆집 예. 아이 된다고 우리 아이는 왜 안 되지? 예. 이러시면 안 되지만 공통적으로 그 단계별로 있는 리듬이 있다는 거. 예. 그거는 중요하다. 아셔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체질 얘기하잖아요. 예. 체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간의 다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를 말하는 뭐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게 되면은 네. 태어나서 한 5, 6세까지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발달의 단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장 리듬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고 좀 학습이 들어가는 한 8세 이후 되면 네. 애들이 다름이 나타납니다. 아하.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습을 할 무렵부터는 체질이란 거를 조금 고려하면서 육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알면. 체질은 이제 엄마 아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아이의 관계에서 네. 엄마 아빠가 이제 행동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잡을 때 네. 도움이 되는 이제 분류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요거 이제 알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간단하게 이 시기별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장 발달의 리듬은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예, 네. 일단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이제 옆에서 애들이 키우는 걸 봤었기 때문에 네. 애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태어나서 한 돌 때까지 애들은 이제 운동신경계 발달을 위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네. 시기에는 뭐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고 서고 걷는 네. 이제 꼬물거리게 해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꼬물꼬물. 예, 네. 그래서 이 시기를 꼬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배원장님께서 이 책을 또 만드시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름을 또 직접 만드신 예. 거잖아요. 예. 어떻게 딱 그 이름 명칭만 들어도 딱 가늠이 돼요. 출생에서부터 만 1살, 우리 예. 보통 이제 돌까지를 꼬물이라고, 꼬물이 예. 단계라고 예,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먹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네. 1살에서 2살까지가 소화기계가 발달되는 단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기는 뭐 맛있는 것을 많이 주고 네. 식습관을 잡아주면서 오물거리게 해줘야 된다고 아. 해서 오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맞아. 이때 식습관 잡아주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오물이 단계.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 3세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이제 어느 정도 먹는 것까지 이제 잡히게 되면 주변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직은 말을 안 될 수 있지만은 이제 감정적인 교류와 말의 교류가 들어가면서 뭐 몸에서는 되뇌 변형계라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발달하는데 뭐 이때는 자꾸 칭찬을 해주면서 방글거리게 해줘야 됩니다. 아, 잘 그래서 웃게. 예, 그래서 네. 방글이라고 합니다. 방글이 단계. 진짜 이름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 방글방글 잘 웃도록 만 3세에서 4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 감정 소통이 발달하는 단계니까 많이 좀 이렇게 부모님하고 소통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만 5세. 그때도 이제 아이들 중요하죠. 예, 만 5세 정도 되면 이제 엄마들이 다 느끼시는데 어린이집 다니면서 감기를 달고 앓던 아이들이 네. 드디어 감기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 그래서 호흡기계가 완성되면서 네. 좀 튼튼한 몸을 만들어주는 단계여서 네. 튼실이라고 합니다. 튼실이. 예. 이때 잘 잡아주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기본만 잡아주게 되면 되게 네. 잘 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튼실이 단계가 만 5세 전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똘똘해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만 6살, 7살 정도는 돼야 네. 이제 생각하는 기능이나 이제 이런 게 발달하기 때문에 뭐 똘똘하게 시켜주는 공부 같은 것도 이 시기에 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시기를 비로소 똘똘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만 6세, 7세가 이제 똘똘이 단계까지 예. 이 책에는 이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성장별로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내용 알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한방책 신청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 한방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단계별로 우리가 조금 알아봤고 어떻게 그럼 이거를 이제 활용하면 될까요? 아이들은 누구나 이제 꼬물이에서 오물이로, 오물이에서 방글이로, 방글이에서 튼튼히 튼실이. 똘똘이로 네. 자라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만약에 있다면 이 중에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집중해야 될 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네. 애들한테 과연 무엇부터 해줘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종의 네. 이제 성장 발달의 지도, 맵을 가지고 이제 애들을 키우게 되는 건데 뭐 지도를 가지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활할 때도 우리 뭐 새해 계획표도 작성하고 시간표 작성하듯이 예. 우리 아이들 성장 지도 예. 이 맵을 딱 하나 머릿속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딱 완성해 놓으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내주세요.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궁금한 내용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장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또 여러분께 또 그런 처방이라든지 진료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은 좀 이 발달의 리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성장 발달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어떤 이득들이 있을지 또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네. 효율적인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 뭐 네.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육아를 할 수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여유를 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고 뭐 기다릴 때는 기다려주고 또 이제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일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요즘 저출산이잖아요. 정말 인구 절벽 이런 예. 얘기, 위기감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알고 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좀 겁이 나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근데 예. 이 성장 맵, 지도도 그리고 리듬을 알면서 여러분들 단계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효율적인 육아가 제가 귀에 팍 들어오네요. 이 엄마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키울지. 그러면 어떤 예가 있는지 사례를 좀 더 들어주세요. 이제 엄마들은 애들에게 네. 해주고픈 게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애를 두고 뭘 해줄까 고민을 할 때 네. 이제
그 단계별로 가장 네.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게 되면은 이제 행동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예, 우선순위. 예. 네. 예를 들어서 8개월짜리 아이에게 엄마들이 보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한다고 네. 뭐 두세 시간 동안 검색하고 열심히 이유식을 만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주게 되면 잘 먹지 않고 겨우 한 2숟가락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고 왜 그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발달된 거를 안다면은 이 시기에는 이유식보다는 네. 내려놓고 움직이고 같이 놀아주면서 운동 발달을 도와주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먹는 거 중요하다고 막 이유식 예. 찾아봐서 막 공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안 먹으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의욕 상실하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6개월 정도부터 이유식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네. 모든 에너지를 그때 쏟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발달 단계에서는 아이를 내려놓고 예. 더 꼬물꼬물 해주는 게 더 같이 중요하다는 놀아주면 거. 좋겠고 네. 그 열정을 조금 참고 있다가 네. 애들이 소화기가 발달되는 한 돌 지난 단계부터 네.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이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다. 성장 리듬을 알면 효율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다. 엄마 에너지 소모도 예. 줄어들면서. 그리고 뭐 한 3살 정도 된 친구들한테 열심히 뭔가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뭐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공부보다는 감정적인 소통과 칭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뭐 음악을 틀어주거나 춤을 추게 해주거나 이런 활동이 더 중요할 거고 네. 이제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거는 한 만 6살 이후로 조금 미루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좀 있겠죠. 여유를 가져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 주변에도 보면 진짜 방글의 단계 만 3세, 4세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에는 사실 문센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문화센터. 코로나19로 쉽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아이를 업고 이고 이제 다루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엄마와 더 교류하고 그리고 뭐 소통하는 다른 게 사람들하고 중요하군요.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프로그램도 네. 이제 놀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세팅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공부보다는 예. 조금 그런 쪽으로. 근데 요즘에 코로나19로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사실 어디 이제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그 발달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도 전문가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발달 단계를 알고 계시면은 네. 이 시기에 우리 애가 이거를 잘 하는지 아는지를 체크하면서 네.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이제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도 좀 예. 잘 채워주고. 한 5, 네. 6개월 정도 된 친구라면 원래는 뒤집기 정도는 하고 가벼운 배밀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안아서 키우고 먹는 데 집중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바닥에 내려놨을 때 뒤집지를 못하고 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뭔가 애들이 운동 발달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안 살피고 네.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우리 말할 때 애들 우리 아이는 좀 늦어요 라고 할 게 아니고 예. 엄마가 아이를 늦게 만들 원인 예. 제공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보통 딸애들은 15개월을 걷고 네. 아들들은 거꾸로죠. 네, 네. 아들들은 15개월 하고 딸들은 돌에 걷는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시기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덜 안아준 애들이 오히려 발달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좀 아이들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너무 예쁘다고 막 물고 빨고 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러는 게 아이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적당히 거. 했으면 좋겠고 물고 빨고 아는 거는 네. 3살짜리 애들한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그 리듬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또 이런 또 책을 통해서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그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태어나서 만 1세까지 꼬물이 단계. 예, 꼬물이라고 했죠. 네, 이제 네. 운동 발달이 주가되는 시기고 네. 이 시기에 애들을 볼 때는 항상 얼마나 잘 꼬물거리는지를 보면서 네. 애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네. 그 다음에 잘 꼬물거릴 수 있도록 생활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름처럼.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우리 부모도 다 처음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냥 예. 하나씩 배워가는 거니까 또 자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못나서 우리 아이 이런 거 아니까 이런 생각들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꼬물이 단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꼬물이 시기에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점 때문에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나요? 뭐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애들을 네. 보게 되면 네. 이제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아이들은 이제 밤에 잘 자지 않고 보챈다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뭐 야제라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서 뭐 빨개지고 가려워한다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 괴로워요. 태열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엄마한테서 받은 이제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기부터 보통 첫 번째 감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친구들부터는 뭐 콧물 기침이나 뭐 어떤 경우에는 열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서 감기 환자들이 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한 7,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조금 자아가 세지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떼쓰기. 예. 아. 그래서 이제 떼쓰는 게 힘들어서 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떼쓰고 보채는 게 힘들어서 오기도 하는군요, 한의원에. 예. 아. 이제 보통 아이들이 쓰는 때라는 거는 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연속되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할 때 뭐 기준을 네. 부부간의 이혼을 뭐 100이라고 하고 이제 네. 얘기하는데 그 기준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예,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부모도 힘들고 우리 예. 아이가 또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한의원을 찾아옵니다. 이 꼬물이 단계 보통 이렇게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 생각하면 좀 안심되거든요. 예, 예. 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 그 단계의 특징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오늘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치료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제 지난 어떡해요? 시간까지 네. 얘기했던 어,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는 잠자는 습관을 잡는 게 기본이 되고요. 잠이 기본. 예, 꼬물이의 단계에서도 일단은 잠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꼬물이 단계에서 온 친구라면, 뭐, 어떻게 아파서 왔든지 간에 애들이 충분히 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지를 우선 체크하고 나서, 그거 중요하네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체크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질환 얘기. 예, 예. 그러면서 미션도 막 준다면서요, 부모님께. 예, 네. 엄마들이 이제 못 참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시고, 네. 뭐 오시면은 또 다음에는 요만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끌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우리 병원장님께서 우리 진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상담도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한의원에서. 예. 네.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훈육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성장 지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6살 딸내미 키우는 아빠인데요. 올해 둘째 계획이 있어서 더더욱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칭찬합니다. 이분께도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681님.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 꼬물이 단계 태어나서 만 1세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물이 단계 이야기 좀 더 나눠볼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에 꼬물이 네. 단계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깜빡할 뻔했네요. 네. 단계별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고요. 책 선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아, 예, 와, 그렇네요. 예. 네. 여러분들 질문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챙겨드리고 다음 주에 또 몰아서 질문 또 해답도 제시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우리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